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이모 두번째 기사 1464년 명천춘 8년 동지중 주원사 양승지가 상서하였다. 신이 거기 우리나라의 역대 일을 보건대 수나라와 당나라는 고구려에 크게 패하였고 사구도 또한 고려에 패하였습니다. 강감찬이 거란의 30만 병을 막을 때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고 윤관이 여진을 몰아낼 때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구성을 쌓았으니 그러한 사실이 역사에 실려 있어 환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성주께서 즉위하시고 상신들이 국책을 수립하니 진법을 연습하고 활쏘기를 관람하고 강모하고 장수에게 유시하는 등 하루라도 무비를 닦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병료, 병서, 진법, 병정으로 병사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리의 큰 나라에서 조그만 좀도둑도 억하는데 변장이 군사를 쓰는 것이 매우 여의하지 못하므로 신이 항상 분격하여 고금에 용병하던 방도를 두루 참고하여 감히 군법을 엄하게 하고 군호의 구휼하고 군정을 보살피고 군액을 실하게 하고 군령을 간략하게 하는 5가지를 일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삼아 이로써 군제를 정하고 군기를 정비하고 군문을 갖추고 군정을 보호하고 군사를 사열하는 등 그 차례를 만들어 우러러 예람을 바라니 성상께서 보아주시리라고 삼가 생각합니다. 1. 군법을 엄하게 하느니 대개 살아있는 것은 다같이 바라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같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면 누가 즐겨 물러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만 물러가면 반드시 죽고 욕되며 나아가면 혹시 살 수도 있고 비록 죽을지라도 또한 영광인 다음에라야 사람들의 죽을 힘을 얻어내서 사람을 죽지 않을 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양소가 먼저 수백 명을 목베어 위엄을 세웠고 곽자이도 또한 조카로서 그 위엄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양소가 수백 명을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만약 죽이지 않았다면 10만의 대중이 죽었을 것이요 곽자이가 조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나 만약 조카 한 사람을 사랑하였더라면 가국의 일이 패하였을 것입니다. 유유가 위나라 군사를 막을 때 긴 창을 두어자 끊어서 쇠망치로서 후려쳐 문득 3~4인을 동관시켰고 한세충이 금나라 사람을 막을 때 갑사로 하여금 긴 도끼로서 위로 사람의 가슴을 치고 아래로 말의 발을 찢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면 한 걸음을 나가고 한 걸음 물러가게 하면 한 걸음을 물러가는 등 한결같이 장수의 명을 듣고 죽음에 이르기로 마음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근일에 불령의 주장은 구원하지 않은 것과 어주의 원병이 나아가지 않은 것과 임덕정이 군사가 밤에 놀란 것과 영호송군이 스스로 괴멸하는 것이 어찌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가면 혹은 살지만 물러가면 죽은 경우가 도리어 많았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풍습을 크게 고친 다음이라야 우리 사조의 기운을 길러서 적인의 기운을 점점 빼앗을 수가 있으므로 싸움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싸우다가 물러가는 자와 주장을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군법에 의하여 시행하면 위험이 이웃의 적들에게까지 미쳐 변방이 다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군호를 구휼하는 일인데 대개 내지에 사는 백성들은 변방의 경호를 알지 못하니 문반의 자제를 어찌 군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변민과 무사는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서 부지런히 수비를 하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봉인을 친히 무릅쓰고 몸을 나라에 바치는데 만일 위태한 것을 보고 생명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애경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수나라 때 푸른 옷을 입고 전상에 섰던 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라의 풍속에 전쟁이 한창이면 한 사람이 적진으로 돌연히 뛰어들어가서 참살당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이로써 승리를 얻었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싸우다 죽은 집을 우대하는데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종신토로 국가에서 능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국가에 죽은 사람은 오직 진선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특별한 언전이 없으며 그 을에 주는 부의의 쌀도 또한 사람의 청촉하여 근근히 어렵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았어야 어찌 사졸들의 백인을 무릅쓰는 마음을 기르겠습니까? 빌건대 특히 성녀를 두시어 후하게 그 집을 고율하시어 벼슬을 내려주고 자손을 엄석하여 그 애영을 극진하게 하소서. 1. 군정을 보살피는 일. 신이 평일에 삼국 사기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과 싸우면 10번 싸울 때 7번 이기고 외인과 싸우면 10번 싸울 때 3번 이기고 야인과 더불어 싸우면 10번 싸울 때 5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야인들이 호시의 이기가 있지만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인 것입니다. 근래 양계의 변장들이 싸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들이 강하여서 그러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저들의 힘이 커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삼군의 일은 용기를 주로 하는데 처음에 회령에서 싸우던 때에 전사들이 힘을 쓰지 아니하여 능히 큰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기가 날마다 떨어지고 저들의 기운은 날마다 장대하여져 갑산과 의주의 싸움에서 순치하였으니 이것이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패단을 구하려 한다면 군법을 엄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싸울 때 군법을 엄중하게 하여 사졸들의 사력을 얻고 이미 싸운 뒤에 국사에 죽은 신하들을 구휼하여 후일의 사졸들의 마음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군액을 실하게 하느니 대개 군사는 정한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그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추세한 군호는 충청도에서는 본래 2만 호인데 지금 11만 호가 되었고 경상도에서는 본래 4만 호인데 지금 30만 호가 되었으니 두 도를 가지고 미뤄보면 다른 도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액을 나누어 정할 때에 간이가 장실한 자로서 봉족을 삼고 약한 자로서 호수를 삼으며 장실한 자를 병자로 삼고 병자를 장실한 자로 삼으며 말이 없는 자를 기병으로 삼고 말이 있는 자를 보병으로 삼으니 가령 1호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봉족을 삼거나 자기 자손들을 다른 사람의 봉족으로 삼으며 혹은 서촌 사람을 동촌 사람의 봉족으로 삼거나 동촌 사람을 가지고 서촌 사람의 봉족을 삼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희롱하는 것이 모두 도가 다 그러합니다. 호구의 수는 비록 옛날에 비하면 배가 되나 정하고 강함은 옛날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며 평안도의 병은 더욱 미약합니다. 대저 인정이 부실하면 기운도 따라 성하여져서 용감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생사를 바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빈약한 사조론 위협당하게 되면 더욱 약해지고 상을 주더라도 위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단을 구하여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하고자 하려면 그 개척은 윤탁이 그의 호수를 돌고 주나라의 세종이 모든 군사를 크게 간략하게 한 것과 같은 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10만 명을 합하여 5만 명으로 만들면 쓸 수 있을 것이나 옛날과 같이 10만 명으로 하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노비가 있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15세 이상으로부터 60세 이하까지 3정으로서 1호를 삼으며 기병에서는 군사, 갑사, 별시위 같은 것은 3호를 1병으로 하고 병로위, 정병, 진군 같은 것은 2호를 1병으로 삼고 보병에서는 선군 같은 것과 또한 2호를 1병으로 삼으며 기타 나머지의 연호, 잡색은 1호를 1병으로 삼되
약한 사람으로서 일정을 삼지 말며 그 자손들을 분속시키지 말며 인보는 나누지 말며 질병은 계산하지 말며 비록 군사의 숫자는 감하여진 것 같으나 모두 정병이 될 것입니다. 호적에는 이미 누락한 정이 없으니 유사시야는 모두 뽑아서 병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번갈아 휴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나면 그곳을 보충할 것이며 또 그의 치중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산성을 지키며 이로써 곡식을 전수를 한다면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니 그 군사를 후하게 하는 이익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일찍 일정도 국민으로서 누적됨이 없게 하고 일정도 단정으로서 입역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군사를 쓸 때는 기병을 중하게 여기나 지금의 기병은 노둔한 말이 많아 만일에 강력의 사변이 있으면 비록 2, 3일 사이라 할지라도 말들이 잇따라 넘어져서 능히 전군이 적진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곤한 기말을 거느리고 적인들에게 사로잡혀 타는 것보다 어찌 장사를 뽑아 보조를 만들어 원습한 곳에 출입하면서 급히 타면 문득 공을 세우는 것이 더욱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해의 기병과 보병을 모두 그 제주를 시험하고 인하여 그 군액을 정한 다음 반복하여 고열하되 그 제주와 힘이 있는 자는 호수로 삼고 자산이 있는 자는 봉족을 삼아서 덜도 또 들어서 그의 장실한 자와 허약한 자가 서로 구제하게 하며 빈자와 부자가 서로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정병으로서 건장한 말을 타고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하고 그 향하는 곳에 앞에 설 사람이 없게 되면 평상시는 정병 10만으로서 적을 위협할 것이요 나라에 사변이 있으면 100만의 대중이 모든 때에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1. 군령을 간략하게 하는 일. 대개 오위에서 결진하면 눈으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휘를 설치하여서 지휘하는 것이고 1만 명이 줄을 이루면 귀로 능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과 북을 설치하여 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에 보고 듣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명령을 듣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섭진하는 날에 대장이 위장을 구하고 위장이 부장을 구하고 부장이 두루 통장과 여대의 사이에 이르러 직접 명하여 왼쪽에 두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앞에 두었다가 다시 뒤로 나오는 등 두세 차례 설명하여도 오히려 능히 통일을 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빌건대 그러므로는 대장이 기고를 어소에 간각하였다가 섭진하는 날이 되거든 장패와 아울러 주시면 이때 대장이 받아서 순청의 남쪽에 이르고 곧 기고를 세우고 위장이 길을 집무소에서 받아 대장을 구하고 부장이 길을 병조에서 받아 위장을 구하면 이때 대장이 기고를 눕히고 먼저 가고 위장과 부장이 또한 차례차례로 가는데 문 밖에 이르고 기고를 다시 세우고 결진하면 이때 오위를 이어의 군사들의 귀와 눈이 모두 기고에 주목하여 비록 초계하는 집 비둘기를 매달더라도 보지 않을 것이요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엷은 얼음을 탁 밟고서 호타하를 건너가게 하여도 또한 건너갈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눈 오는 밤에 체주에 들어가게 하여도 또한 들어갈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10년 동안 생취하고 10년 동안 교열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교열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만약 군령을 범하는 경우에는 대장이 위장을 죄에 주고 위장이 부장을 죄에 주고 부장이 통장을 죄에 주되 한결같이 병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혹시라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일이 없게 한 다음에라야 옛 습관을 변화시켜 군병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군하여 적진에 나아갈 때 모름지기 장수와 사졸로 하여금 서로 마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니 사졸의 용맹과 겁약을 장수가 알지 못함이 없고 장수의 호령을 사졸이 알지 못함이 없은 다음이라야 이에 정의의 예를 가려 이에 신복을 펼 수 있고 이에 은혜와 위엄을 보여 이에 상벌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물불의 사지에 다니면서 생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장수가 된 자는 혹 임시하여 가고 경계상에 이르러 아무고울 군사를 아무 장군에게 붙이고 아무 장군으로서 아무 군사를 통솔하게 하니 참으로 이른바 본래 사대부를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바야흐로 당금이 마땅히 강구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군제를 정하는 일, 병위의 일을 임명할 때 모름지기 피차가 서로 이바지하여 혹은 서로 견제한 다음이라야 옳은 것인데 지금 내금위와 겸사복이 대개 서로 같아서 서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 엎드려 빌건대 겸사복은 50명으로 정하고 또 내금이 300명 가운데 50명을 가려서 군기를 겸하게 하여 그대로 군기의 책임을 행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감의 구사를 적당히 거느리게 하게 하소서. 내금이는 전소에 입직하고 겸사복은 경회로의 건처에 입직하여 이와 같이 내금이는 대내의 동남쪽 모서리에 숙직하고 겸사복은 대내의 서북쪽 모서리에 숙직하니 동쪽과 서쪽이 서로 연관이 되어 안팎에 겸하여 정비하고 완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니 실로 만세를 위한 염려인 것입니다. 또 본조의 군사 가운데 친병은 내금이 겸사복이라 하고 위병은 갑사 별시위라 하고 훈위는 충의위 충찬위라 하고 수기는 봉충위 공신위라 하고 번상군은 정병 평로위라 하고 보병은 파적위라 하고 역군은 방패라 하고 사령군은 섬육십이라 하고 공학군은 건장이라고 하고 노군은 장용대라 하고 군기감은 별군이라 하고 의건부는 도부외라 하고 진수군은 진군, 선군, 수성군이라 하는데 이것이 안팎의 기병, 보병의 액수입니다. 대저 입법은 비록 능히 만세까지 전할 수 없으나 모름지기 10년 동안 유지하고 지키기를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사의 정액과 분번 번상의 달수가 1년에 여러 차례 바꾸어져 따를 바를 알지 못하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또 변진의 방수에는 토병이 중대한데 지금 양계의 갑사가 4,246명이 11번을 나누었으나 엎드려 빌건대 754명을 더 정하여 5,000명을 만들어 10번으로 나누고 그의 녹과는 보병의 월봉을 옮겨 미루어 주며 또 정병은 오로지 기사를 쓰고 보졸은 선군을 옮겨 붙이되 그 서울의 정병은 기타 나머지 군사로서 서울 밖이라는 명칭이 별로 없으니 이른바 서울의 정병이라는 것도 또한 혁파하여 갑사 방패에 나누어 붙이며 또 봉충이 29통도 또한 공신위의 수에 의하여 1통을 더하여 30통으로 만들며 또 별군은 7번으로 나누면 1번이 100명의 수에 차지 못하니 엎드려 빌건대 매번을 100명으로 정하여 8번으로 나누며 기성군과 진군, 수성군에 이르렀어도 또한 모두 X를 정하여 군렬을 정비하소서. 신이 덕건대 천도 말년에 시정배의 자제가 이름을 병사의 대우에 올려두고 남을 고용하여 대신 세웠는데 위태할 때 임하여 병사를 주니 병사가 모두 백도였으므로 송나라 때 얼굴에 묵자를 한 것이 진시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패 60이 대개 대신 세운 사람이 많으니 복록을 주는 것이 심히 마땅치 않습니다. 빌건대 검으로는 같이 사는 아들 사위 봉족 이외에 그 역을 대신하는 자와 남의 역을 대신하는 자는 실정을 아는 관리와 함께 모두 군번으로서 시행하소서. 1. 군기를 정비하는 일. 신이 연경에 이르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기국에서 야인들을 많이 죽인 것은 진실로 통쾌한 일인데 기국에서는 편전이란 예리함이 없으니 야인들이 어찌 감히 기국과 대적하겠는가고 하였고 한 사람은 이르기를 소전은 중국에서도 또한 비로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편전은 진실로 우리나라의 장기이니 또 뜻을 두어 강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남도의 삼포와 북방 연변의 주진 이외에는 편전을 쏘는 것을
더욱더 연습하여 군진을 이롭게 하고 화포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에 이르러 그 진가를 다 하게 되었으니 가위 군국의 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에 진포의 싸움과 개축년에 북벌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년에는 화포를 가지고 적병을 제압한 일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빌건대 금으로는 특별히 감령관을 보내어 항상 교습을 더하여 적인들을 위협하게 하소서. 또 공격하고 수비하는 도구에는 임시에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성을 잘한다고 이름 났는데 수나라와 당나라가 천하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현종이 24반의 병기를 변성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몽골 군사가 내침할 때에 이르러 방어하여 조금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의 도구는 세상에 전하는 바가 없고 공성의 일은 또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이 전일에 춘추관에서 성제 공수도를 보고 얻어서 바치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군국의 중한 법회입니다. 빌건대 한두 신료에게 명하여 오로지 강구하도록 맡기시고 그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에 들어가서 찾아 묻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소서. 신이 복명사신으로 갔을 때 또 다시 노시 제도를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노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연대 위에 두었다가 혹 호랑이를 잡는 데 쓴다고 하고 이어서 장설하는 법을 대략 말하였습니다. 금후에 공격 수비하는 기계는 중국에 입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의하여 듣고 보게 하여서 만세에 대비하게 하소서. 또 야인은 매양 기병을 매복하였다가 바야흐로 싸울 때 크게 부르짖으면서 충돌하는데 이때 진이 이 때문에 요동합니다. 신이 오인의 첩진법을 보니 매양 싸울 때 장창을 앞에 두었으며 우리 태조께서 왜구를 칠 때 또한 장창으로 결진하였으니 빌건대 우리 지금 진을 설치할 때 팽배를 앞에 두게 하고 다음에 장창을 두고 다음에 총통을 두어서 적으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충돌할 수 없게 하소서. 1. 군문을 방비하는 일. 정류령 이북 300리 사이에는 높은 산과 큰 내가 있고 토지가 비옥한데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말하기를 가볍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심히 고단하니 적병이 한편으로는 바로 만포에 충돌하여 이곳에 밀집하고 한편으로는 죽전현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허공교로부터 들어와서 빨리 관계를 포위하면 큰 고개 이북은 봉화가 연속되지 않고 성문이 또 끊어져 매우 위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입석 등지에 하나의 진을 특별히 설치하고 성자를 견고하게 쌓아서 토병으로서 수비를 시킨 다음에라야 큰 고개의 길을 통할 수 있어서 관계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의주는 우리나라의 서문이고 중국 사람을 접대할 때 처음 대하는 곳입니다. 성이 선의 등승마루에 걸쳐 있고 띠집이 많지 않아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여 지극히 미편합니다. 빌건대 압록강의 동쪽 언덕에다가 긴 제방을 높이 쌓고 버드나무를 두루 심어서 성틀을 가려 그 형세를 장엄하게 하소서. 1. 군정을 보호하는 일. 신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평안도가 지경이 요동과 심양에 맞닿았으니 무수하는 방법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 때 해마다 한 차례씩 순수하고 인하여 조세를 내려주고 작을 내려주고 시설을 내려주어 은혜와 위엄을 베풀었고 매양 회시를 과할 때마다 을의 본도의 향시 한 사람을 하였으니 진실로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가에서 방수하는 노구는 다시 논할 필요가 없으나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앞뒤에 서로 잇따르므로 우리의 마른 양식을 내려주는 외에도 노상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이 혹은 수십석에 이르고 음식물도 갑절이나 되는데 이것은 귀신이 운수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두 영호송군과 기재지의 말이 이와 같이 받으니 한 사람이 한 해 혹은 두서너 차례를 가는데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에 두 축이 죽고 재상의 말뼈가 길에 잇따라 버려지고 혹은 중이 아버지와 형을 대신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하며 이 때문에 요동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데 대개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이 요동지를 보건대 동영이에 소속된 고려 사람이 홍무의 영간에 3만 명이 되었으며 영락의 세대에 이르러 만상군이 또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의 호구에서 고려 사람이 10분의 3이 살고 있어 서쪽 지방 요양으로부터 동쪽 지방 계주에 이르기까지 남쪽 지방 해주, 계주의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취락이 서로 연속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에서 급급히 진려할 것입니다. 빌건대 그러므로는 정조사와 성절사 등의 사신 이외에 사은사와 주문사 등 여러 사신은 정지할 만한 것은 정지하고 부득이한 것은 관대에 따라서 가서 진행하는 따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지 말고 또한 정조사와 사은사 등의 사신에게 붙이며 그 권량은 예대로 하사하는 이외에 노상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소서. 또 삼포 임모, 선자, 건육, 건어 이외의 다른 물건은 일체 금지시켜서 한 지방의 밀력을 소생하게 하소서. 또 해마다 영호송과 기재지는 천추절 성절 일때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평로 위 정병이 스스로 응모한 사람을 취하여 하고 정조사가 갈 때는 경상도에서 하고 정한 때가 없는 사은사, 하례사, 주문사 등의 사신일 때는 영호송에는 본도에서 하고 기재지는 황해도에서 하고 이때 하삼도의 사람은 한 번 가면 상관직 1작업을 주고 평안도 황해도의 한 사람은 2번 가면 또한 1작업을 주며 또 평안도의 군사 가운데 재력은 있으나 기마가 없는 자는 본도의 목장 말을 뽑아주며 또 수수에 부지런하고 상가면서 추운 때 옷이 없는 자는 고를 때 정포 도감의 예의에 의하여 하삼도의 감사 행령에 쌓아 둔 포백으로서 적당히 지급하고 또 본도에서 없앨 만한 공물을 온전히 없애어서 오로지 정벌과 수자리 일만을 책임지으며 세 차례 수호의 과실이 없는 자는 예대로 산관의 직을 주어서 한 지방의 민심을 위로하게 하고 한 지방의 힘을 쉬게 하소서. 또 신이 을해년에 평안도에 출사하여 강계부에 저장된 군량이 매우 적은 것을 보고 주관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고을 사람들이 매양 미곡을 씻고 제를 넘어 안주, 사면 등지에 이르러 소금을 받고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안주 등 고을의 국고에 있는 소금을 배로 실어 수상 영변 지방에 두고 강계의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고 미곡을 고을에 바치게 하면 자연히 농우와 전마가 피폐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장되는 양식도 풍족할 것입니다. 신이 그때의 계책을 올렸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또 경진년에 복명사신이 입조할 때에 안주로 지나가는 길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 대답하기를 관념이 수백 석이 곳곳에 묵어 쌓였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뤄본건대 다른 군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신이 또 생각건대 지금 서쪽의 사변이 그치지 않으니 비단 관계의 축적을 마땅히 저축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변의 군사들이 양식을 운반하는 배단도 더욱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로에 쓰는 진을 친 영변 수상에 염창을 설치하고 강계 위원 이산 사람으로 하여금 본고을에 다 곡식을 바치게 하고서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며 서로에 쓰는 청산 산성에 창고를 설치하고 창성벽동 삭주 사람으로 하여금 본고을에 곡식을 바치게 하고 소금을 이곳에서 받게 하여 얻은 미국을 고을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수졸에게 예대로 양식을 지급하여 유망하는 패단을 막고 방어하는 일을 튼튼히 하소서. 군사를 사열하는 일, 대개 서울에서 습진하는데 한 달에 2차례씩 행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라 하겠으나 다만 외방의 작은 현의 군사는 혹 10수명에 차지 아니하여 능히 군대를 이루지 못하나 습진한다고 이름하면서 매달에 2차례씩 부르니 한갓 서리들이 침어할 구신만이 될 뿐입니다. 빌건대 그무로는 매년 봄 가을에 2중월이 되거든 각각 거진에 모아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습진하고 10월이 되거든 유신들을 나눠 보내어서 주진에 나아가 사열하고 상벌을 행하며 또 먼 도의 군사라 매년 크게 사열하는 것이 왕래하는 패단이 없지 않으며 또 여러 도의 군사를 일시에 도성 아래에 함께 모으는 것도 또한 경외의 만세를 위한 장관 염려가 못됩니다. 빌건대 그무로는 양계는 전위라 칭하고 경기 강원도 황해도는 중위라 칭하고 경상도는 좌위라 칭하고 충청도는 우위라 칭하고 전라도는 후위라고 칭하되 양계와 경상하도 이외에 가까운 도인 경기 강원도 황해도는 번상을 제하며 매년 봄철에 와서 사일하게 하고 먼 도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 상도는 각각 1년 가을철에 와서 사일하게 하며 순행할 때는 그곳에서 친열하게 하며 또 외방의 습진할 때 수많은 군사들이 옷과 갑옷을 갖추고서 가는 것은 실로 원대한 도모가 못되는 것이니 갑주는 감사의 행부할 때에 친히 점렬하여 감봉하고 다음 차례 순행할 때에 창고를 열어서 주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점로를 빌리는 패단이 없고 다만 군금과 마피를 매양 습진할 때를 당하여 법식에 의하여 점거할 뿐이며 수령과 장수도 또한 모두 논벌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신이 요동에 이르러 교율하는 것을 보니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 소리가 원야를 진동시켰습니다. 원래 습진할 때 북소리가 둥둥 울려서 매우 시끄러운데 빌건대 이를 고쳐서 군성을 엄하게 하소서. 또 육전은 그만이지만 수전의 일을 강구하지 않은 듯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빌건대 지금 수전의 진법을 만들어 제때에 반포하고 매월에 2차례씩 만호가 싸움을 연습시키되 봄, 가을철 2중월에 차치사가 싸움을 연습시키고 10개월이 되거든 또한 사자를 보내어 싸움을 연습하게 하고 와서 사열하는 법이 없으니 순행을 할 때에 바다에 임하여 둘러보고 사열을 하소서 하니 임금 이를 간합하였다. 구성은 고려 16대 예종 2년 1107년에 윤관이 17만의 대군으로 함흥 평야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39개의 성이다. 곧 함주, 함흥, 지금의 함흥이고 영주, 웅주, 복주, 길주, 공험진, 숭령진, 진양진, 통배진이다. 순치는 순치의 형세를 말한다. 즉 점차로 나쁜 결과가 오는 형세인데 그 조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주여 곤괴에 그 도에 있고 극진하면 굳은 얼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호수는 각 호의 우두머리 1호는 정호와 봉족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는 정군의 이벽과 여정의 공부를 책임지고 독려하였다. 윤탁은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 조간자의 가신으로 진양의 수령이 되었는데 부세를 강하게 하여 민심을 얻었다. 원습은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이다. 장패는 군관 비장들이 허리에 차던 나무로 만든 패이다. 호타하는 후한의 광무제가 왕남에서 쫓겨 호타하를 건너려 할 때 왕패가 강을 살피고 돌아 무리의 사기를 꺾지 않고자 거짓 강이 얼어서 쉽게 건널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강에 이르러 보니 정말 강물이 얼어 있었다고 하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생취는 백성들을 길러 군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도부 외에는 고려말 조선 초에 금난, 포도, 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관청이다. 순군부에 속한 군대의 하나로 경기의 민호로 충당하였다. 좌우 일령이었으나 뒤에 의금부로 개편되었다.
백도는 훈련이 못된 병조를 말한다. 묵자는 주대 일회에 사용한 죄인을 벌하던 형벌의 하나로서 얼굴에 먹물을 넣던 것을 말한다. 미침은 말꼬비를 메고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기재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기 위하여 예비로 데리고 다니는 말을 말한다. 수수는 변방에 수자리 살며 지키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상부의 쌀이기를 안효리가 지난번에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길복을 입고 입걸하였다가 불효로서 논주에 대고 고신을 수탈당하였는데 지금 훈련부사로 임명된다면 공의가 어찌 되겠습니까? 참건대 이를 파면시키소서니 전지하기를 내가 안효리를 어지다고 했을까 아니라 지난번에 사람들과 더불어 논단할 때 말하는 것이 상당히 곧았기 때문에 현지를 주어서 곧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안효리가 범한 죄를 들으니 이 지책을 제수할 수가 없다. 그를 속히 도로 파직하라 하였다. 안효리는 처음에 군자감 영사로서 풍수학을 업으로 삼다가 또 경진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위인이 이상야릇한 말을 잘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것처럼 우기며 말에 농담을 쓱까 하므로 임금이 매양 연한에 효리를 시켜 남과 더불어 논란하게 하였는데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큰 소리를 치고 굽히지 않으며 억지로 말을 끌어다가 맞춰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임금이 항상 배우로서 그를 길렀다. 연하는 정사가 없는 한가한 때를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기를 여러 고을의 공물은 아전에게 주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데 아전이 즉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민간에 숨어서 백성들을 침유하고 혹은 물건을 도용하는 자도 있다. 지금부터 공물을 떠나보내는 날짜를 일일이 써서 한 건은 아전에게 주고 한 건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호조에 전하에 의문하게 하되 만약 날짜를 지체하다가 기한을 넘긴 자가 있으면 먼저 공리를 주의주라. 호전에 여러 진포의 둔전에서 공납하는 어염의 숫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호조에서 그 많고 적은 숫자를 따져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그러나 몇 석이면 상을 주고 몇 석이면 벌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체로 거행하지 못하니 법을 세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다. 여러 진포의 둔전에서 어염이 소출되는 양의 많고 적음에 의거하여 3등으로 나누고 그 상등인 곳에는 몇 석 이상이면 상으로 논하고 몇 석 이하이면 벌로서 논하며 그 중등 하등인 곳도 또한 차례로 내려서 숫자를 정하여 상벌을 주도록 하라. 장단현 개성부에 거주하는 백성 가운데 서적전에 구실이 있는 자들은 다른 일에 사역시키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원각사에 거동하여 계기를 살펴보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도채찰사 한 명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 강계부의 추파구자는 자승 등의 여러 고을을 혁파한 뒤로부터 정로의 요회지가 되었으며 함길도 회령부의 고령구자는 야인들과 섞여 사는 곳이며 옛 종성 행령은 도제제사가 겨울에 항상 거주하고 저쪽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으니 참건대 모두 석보를 쌓아서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또 추파구자는 권관을 보내어 이를 지키고 있으나 그러나 비상임 관원이 지키는 것은 영관 계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가 소홀하게 되니 마땅히 만호를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권관은 변경의 작은 진에 두었던 종국품의 무관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고성 간성 등의 고을에서 나는 수정성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평조신 종원칠 전국과 하주 축주 이주수 인도 평시 성안과 비전주 하성포 산성태수 원길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김국광을 불러 여러 관사의 횡간을 상세히 정하게 하였다. 김국광이 법령을 조문에 익숙하니 임금이 이에 정통하다고 하여 허락하였는데 김국광도 또한 스스로 이를 맡아서 태만하지 않아 추의와 증손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러나 인색한 버릇이 있으니 당시 공론이 작다고 하였다. 횡간은 재정 세출표이다. 조선의 국고 차출원 관청 관리에 대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외에 국가에서 징수한 현물로 충당한데 이를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연간의 지출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였다. 주인은 돈을 여기저기 옮겨 메우는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제하기를 군자감의 용산감감의 각 창고를 송현창의 예에 의하여 벽 바깥에 담장을 쌓아라. 군자미가 급하면 찢지도 아니하고 먹는데 지금 전세의 쌀이 잠옷 추악하니 다시 검찰을 더하라. 평양, 안주, 영변 등 고을에서 군수물자가 여러 해 동안 노적하여 날마다 모손하게 이른다. 전후의 관리로서 그 숫자를 아는 자가 대개 드무니 판관으로 하여금 다른 일을 없애고 서둘러서 그 숫자를 헤아려서 민간을 나눠 주고서 신국과 더불어 바꾸어 드리라. 군자감의 송현의 좌우의 행랑고가 차고 넘치고 그 아래 행랑간 20간과 서행랑 15간에 자빈이 거주하는데 방화, 담장이 없으니 만일 싫어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불길이 번져서 다 타버릴 것이다.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방화 담장을 쌓고 후년의 전세를 거두어 간수하도록 하라. 연변 여러 고을에서 군자의 오래 묵은 증미를 백성들에게 구워줘 그 삐가를 바꾸라. 황해도 깃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서 폐단을 받는 것이 다단하니 전세 연환을 정하여 그 고을에 수납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기를 수령으로서 대승에 재임하는 자는 지금부터 또한 교대하여 전하여 맞도록 하라. 또 도관 관리가 빈번히 제대하는데 송사가 끊어질 겨를이 없으니 결손과 다과를 상고하여 바야흐로 친전을 허락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축전주 대제부 도독 사마 소경 원조신 교례와 서해도 방주 산구가 거주하는 대내진량 다다량 조신 교지와 살마주 일향 태수 등은 승구와 관서도 살마주 도진 등은 조신 지구와 상송부 호자 일기 주수 원고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영중주원사 안지가 졸하였다. 안지의 자는 행이고 전라도 탐진 사람이다. 문과에 제2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 박사에 임명되었다가 중시에 합격하여 집현전 부제학을 지냈고 이조 참판 공조 판서로 옮겼다. 고려사 사건으로 고신을 수탈당하였다가 경태의 6년에 소환하여 뒤중추원사에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영중추원사 봉조청으로 되었다. 남쪽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졸하니 시호를 문정이라 하는데 그를 널리 많이 본 것을 문이라 하고 온유 강직하여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한다. 안지는 충후학 문장을 읽어서 잘 짓고 해서에 능하였는데 무릇 시를 지을 때 이 어를 섞어서 붓을 잡으면 이루어졌고 편간 척독에 모두 시로서 뜻을 나타내었다. 마음가짐이 유연하여 세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집이 매우 가난하고 쓸쓸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스스로 고은이라 불렀다. 임금이 즉위하여 불러서 벼슬을 주었는데 그때 안지의 나이가 80이었으나 기력이 강건하니 임금이 기뻐서 시를 지어서 내려줬다. 안지가 평생 남의 선한 것을 칭찬하고 오로지 이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안지는 본래 아들이 없었는데 80세 위에 처백에서 아들 하나를 얻어서 시부의 절구에다 절사를 잇게 할 뜻을 보였으므로 안지가 졸하자 제주간 윤문통이
장차 봉사자로 쓰려고 하니 적출의 사위 황맹수가 그 아이는 장인의 소출이 아니라고 하여 가로막았다. 안지의 시를 외우는 자가 있어 황맹수의 말이 막히니 유문통이 마침내 이를 썼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내자윤 정육을 이 윤대에서 의주 조몰정의 땅을 경작할 방책을 아뢰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신숙주가 말하기를 의주의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압록강을 건너가서 병사를 지으니 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황수신이 말하기를 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 목사 우공이 신에게 말하기를 본주는 땅이 척박하니 만약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몰정 검동도는 수호하기가 어렵고 위하도는 압록강의 갈라지는 물길이 빙둘러 감싸고 물이 깊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우나 다만 날씨가 가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그 거리는 겨우 7-80보입니다. 만약 적이 능히 건너오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하도는 농사를 경작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루의 변이 염려되니 인산절제사로 하여금 농사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호하게 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숙주의 의논을 따랐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4일 을류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서울 도성 안에서 오마를 도살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거골장이라고 부르는 자를 오부 관령과 방리인으로 하여금 밀봉하여 고발하게 하고 무시로 수색 체포하라. 또 도적도 또한 이와 같은 예에 의하여 수색 체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4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원각사를 짓는 이로써 성공주부 임중을 충청도에 보내어 벌목하였는데 임중이 백성들을 소요시킨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서 승정원에 명하여 임중에게 치서하기를 그가 처음에 어명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패가 없도록 하라고 정령 타일렀는데 어찌 한때 공을 세우려고 번요하게 굴기가 그와 같은가. 패단이 없이 역사를 끝마치거든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4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삼요야 태수 원만가 대마주 인위군 종 신농수 성가 평조신 종 은팔랑 무세와 서해로 비전주 상성포 신전 능등수 원덕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종 10년 8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의 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8월 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공조정량 신의경을 강원도 한길도에 보내고 선정관 박식을 경상도에 보내어 동을 채광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동을 캐는 군인을 적당히 헤아려 뽑아서 정하되 다만 동이 나는 곳에서 백성들이 뒷날의 패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실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수가 많으니 곡진이 찾아내도록 하여 기필코 많이 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8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판종부시사 남윤 감찰 김종직 등이 윤대하였는데 김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문신으로 천문지리 음양 율려 의학 복서 시사의 7학을 나누어 닫게 하는데 그러나 시사는 본래 유자의 일이지만 그 나머지 잡학이야 어찌 유자들이 마땅히 힘써 배울 학이겠습니까? 또 잡학은 각각 업으로 하는 자가 있으니 만약 권징하는 법을 엄하게 세우고 다시 교양을 더한다면 자연히 모두 정통할 것인데 그 능통하는 데 반드시 문신이라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학을 하는 자들이 모두 용렬한 무리인지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뜻을 이루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비루한 일이라 하나 나도 또한 거칠게 남아 일찍이 섭렵하면서 그 문호에 조금 며칠 동안 있었다 하고 이조에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경박한 사람이다. 잡학은 나도 뜻을 두는 바인데 김종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유사에 내려 그 정상을 국문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미 윤대의 법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다 말하게 하는데 또 말한 자를 죄준다면 언로가 막힐 것이니 그것을 중지하고 파직을 시키라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어떤 학을 나누어 맡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곧 사학입니다 하므로 배우지 말도록 명하였다. 7학은 세조 때 천문, 지리, 음양, 윤려, 의학, 복서, 시사의 7가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신으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다. 제학은 7학을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와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대내전 방, 장, 풍, 축, 사주, 태수, 다달한 교홍이 중통역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외호군, 육랑, 외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소 인원의 전가는 모두 주홍으로 장식하는데 그러나 주홍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쉽게 떨어져 나갈 것이니 청컨대 가을철 강무 때가 되거든 이를 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전가는 화살 대궁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7일 무구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윤대 한자가 말하는 것은 해당 관사에 내려서 시행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혹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어지럽게 고치는 것을 신중하게 여겨서 전지하기를 윤대에서 말한 바를 해당 관사에 내리는 것은 분간시켜 취지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다. 그 전에 시행한 것은 다시 기록하여 아랜 다음에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김진을 지첨지 중추원사로 최영린을 사헌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차관 구치동이 순천도 회회청과 비슷한 돌을 캐내는데 사기의 그림을 그려 구웠는데 쓰인다. 아울러 강진현에서 청철을 캐내어 바치었다. 회회청은 물감 유약의 하나이다. 사기 그릇에 칠하는 것을 돌에서 채취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봉석주와 권지를 좌상 대장, 우상 대장으로 삼고 거평정 이복과 동지중추원사 양승지와 행상욱은 송처관을 위장으로 삼았으나 양승지 송처관이 모두 유약하고 느려서 무죄가 없으니 그 장수가 된 자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임영군 이구, 영의정 신숙주, 인상군 홍윤성도 어가를 수종하였다. 좌상 우상이 먼저 남선을 몰이하고 어가가 사장에 이르러 월산군 이정과 자을산군으로 하여금 여우를 소개하고 권지 봉숙주를 불러서 능히 몰이하지 못한 것을 힐책하고 드디어 칠덕정에 이르러 또 한종손을 중상대장으로 삼아서 상갑전을 하였다. 중상에서 좌상을 쫓았고 좌상에서 우상을 쫓아서 우전 목창으로서 서로 쏘거나 찌르자 삼상이 모두 능히 군유를 세우지 못하였고 임금이 친히 지위를 내렸으나 또 하지 못하니 모두 갓을 벗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이들이 모두 공신이니 내가 등용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싸우는 것을 보니 모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김지를 좌상대장으로 삼고 정식을 우상대장으로 삼고 홍윤성을 중상대장으로 삼아 서로 쫓게 하였다. 홍윤성이 김지를 찌르고자 하여 몰래 예장, 어유소 등을 보내어 좌상의 진중을 뒤지니 김질이 이를 알고 대장기를 버리고 변독하여 졸병의 대우의 가운데 숨었는데 어유소 등이 깨닫고 뒤쫓았다. 홍윤성 등이 즉시 말을 달려서 쫓으니 김질이 진중을 떠나서 도망하였다. 홍윤성이 뒤쫓아 언덕 아래에 이르러 주창으로 그 등을 맞췄다. 임금이 바라보고 크게 웃으면서 홍윤성과 김지를 불러
홍윤성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안마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저 봉숙주 등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다 하였다. 금성은 성종을 말한다. 상갑전은 27인을 갑을 병의 3대로 나누어 1대는 3통으로 하고 1통은 장수 1인 졸병 2인을 두어 각기 작은 방패와 창을 가지는데 창의 끝을 주칠로 적셔 싸울 때는 창으로 등을 찌르고 싸움이 끝나면 등의 붉은 점을 계산하여 승패를 정하는 것이다. 예장은 성봉장이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보다 앞서 별시위 갑사에 속하고자 하여 일찍이 군사가 된 자는 치죄를 없앴기 때문에 제주가 졸렬한 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별시위는 다른 군사의 예가 아니고 내금위의 비의되니 청컨대 이제부터 비록 일찍이 갑사 별시가 되었더라도 모두 취재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8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박천군이 일찍이 인물이 조잔하다고 하여 혁파하였으나 지금 본도 관찰사의 계본을 상고하니 인물이 번성한데 인민 600여 호와 향리 일수 65호와 관노비 233구를 아울 입거시키니 청컨대 다시 세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안중경, 김여생, 김수경 등을 형조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임금이 환시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엄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죄를 범하면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유사히 회부하여 징계하였기 때문에 환관들이 마음대로 풀지 못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1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아래기를 영흥부에서 사로잡은 청로화 송골 1년은 그물을 지키는 자가 그것이 매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날개를 쳐서 병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니 즉시 응방환관 정존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또 지나는 여러 거울에 매잡는 기계를 규찰하여 접간하게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관찰사 강효문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잡은 송골은 그물을 풀다가 잘못하여 병이 나기에 이르렀다니 이것은 반드시 채방사가 우매하여 제대로 고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를 국문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원각사의 기지가 낮아서 다른 곳의 흙을 취해서 이를 쌓았다. 군인들이 이로 인하여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다가 흙이 무너져 압사한 자가 2인이었고 부상한 자가 5인이었다. 이 일을 아뢰니 임금이 크게 놀라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원각사의 역사를 감독하는 관리들이 일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군인들이 압사하는 데 이르렀으니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환명에 도승지 노사신 동부승지 윤필상을 불러서 도류인 가운데 용서할 만한 자를 자세히 의논하여 용서하여 주었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친숙주가 아뢰기를 대창을 갑자기 이루기가 쉽지 않으니 청컨대 우선 임시 집을 지어서 전세를 갈무리하고 천천히 대창을 지어서 밀력을 넣어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강현도 황해도는 금년도의 전세를 각각 그 고을 창고에 수납하게 하고 또한 임시 집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선두안을 오직 한 벌만 만들어서 내 수소에 간직하였는데 간위한 무리들이 만약 혹시라도 추가하여 고치거나 혹은 읽거나 훼손할 적에는 후일에 빙고할 근거가 없어질 것이니 청컨대 주장도관으로 하여금 세 벌을 만들어 한 벌은 도관에 간직하고 한 벌은 가각고에 간직하고 한 벌은 내수소에 간직하여 후일에 빙고에 빙거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명하여 가각고에 1벌은 없애도록 하였다.
선두하는 내수사에 속하는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이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8월 11일 임진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검후로는 평안도 위원군에 군사의 인을 주조하여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지금 함길도의 삼수만호를 혁파하고 군으로 승격하였으니 청건대 다른 군의 예의에 의하여 교도를 임명하여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8월 11일 개사 첫번째 기사. 임영대군 2구, 남영부원군 홍달손, 인산군 홍윤성, 청평군 과견성 등을 불러서 임내하였다. 또 효령대군 2부, 영의정 신숙주, 주하이정 구치관, 병조판서 윤자원, 호조판서 김국광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8월 12일 개사 두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금이 국내와 내시부의 조장을 지어서 환관 등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이를 강하니 모두 불통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임동, 송중, 이존명, 김여생 등의 고신을 빼앗고 이효지, 안준경 등의 직을 1계급씩 강등하였으니 이효지, 안준경은 그때 승전되어 권례의 일을 통찰하던 자들이었다.